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GIN 서비스. 어떠세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전 너무 축복이죠. 네. 이거 뭐 요즘 미국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네. 어쨌든 뭐 한두 개 정도는 다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한 67개에서 한 대충 한 10개 정도가 맥스 아닌가 싶은데 그 말고도 정말 많은 맞아요. 예, 회사들이 있고 또 좋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이렇게 집중된 거 그거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쭉 이렇게 보고서들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좀 투자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번 구경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래도 조금 밝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이란이 생각보다 조금 약하게 좀 해줬네요, 그죠? 그 약속 대련이었죠. 그렇죠. 약속 대련. 네. 내 때린다. 근데 니네 정확히는 안 때릴 거고 너네 조금 옆에 옆에 때린다. 빈땅 좀 때릴게. 뭐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분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그 얘기가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뭐 이런 지금 속보로 제가 근데 그러네요. 네. 전해지고 있어서 아마 유가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좀 시간 두고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권순우 알겠습니다. 취재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연자 소개 아직 안 했는데.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트루스 소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띄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한번 같이 보시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한 휴전을 12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예, 일단은. 그래요? 지금 올라온 건 요 내용이에요. 네.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자 진행 중이던 최종 임무를 마치고 휴전을 마치면 이 시점부터 전쟁은 종식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휴전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저도 이렇게 뉴스 분석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뭔 의미가 뉴스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나 휴전한다는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입장을 공식 입장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예. 다우존스는 0.8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4% 상승, S&P 500은 0.9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주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 대련 얘기를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확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약간 좀 강보합 마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기름주들은 좀 빠졌어요. 네. 국제유가가 한 7% 정도 급락을 하면서 관련한 정유주들은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 의회에서요. 네, 네. 이란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그럼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네. 정유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휴전을 하기로 한 거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를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정프로님의 테슬라가 8% 넘게 큰일 상승을 났네. 했습니다. 팔았다 그랬죠? 아니, 절반 팔았다 그랬죠, 절반 절반. 좀 넘게 팔았죠. 왜 조정을 진정한 테슬라맨 아니십니다.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믿음이 없이 테슬라를 투자하신단 이런 또 말이에요. 이거 이제 또 들어가면 이제 또 불안한데. 여튼 테슬라 갖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로보택시 덕분이었죠. 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항상 이렇게 테슬라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네. 시간을 안 지키지만 하긴 한다. 네. 그러니까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기로 했던 시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들은 그러니까 이거 시간 어긴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게요. 뭐 언제부터 뭐 일론 머스크가 시간을 지켰냐. 그 일론 머스크가 워낙 못 지킬 시간을 약속을 처음에 많이 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 뭐 저 3%도 내가 자 이번 주까지 300만입니다.
약속을 해. 아니,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안 될 건데 막 시켜 사람들을. 아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독려한다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목표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게 해놓고 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여튼 그렇다고 1년 후에 300만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죠. 테슬라 저 일론 머스크는. 예, 그 머스크가 X에다 올린 글은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를 이룬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칩 설계팀을 축하한다. 10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데나이브스가 그 탑승을 했나 봐요. 데나이브스는 그냥 뭐 3%에 나온 걸로 유명한 그렇죠. 아, 네. 애플의 네. 그 수석 디자이너. 아니요. 아니요. 저 분석하는 사람. 네, 리드부시 증권의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로보택시를 탑승한 이후에 뭐 편안하고 되게 안전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안전하게 능숙하게 주행을 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 구글 웨이모보다 좀 낫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웨이모도 꽤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정훈 기자를 한번 미국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 테슬라 태우러. 사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일반인들에게 사실 공개가 된 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몇몇에게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뭐 로보택시를?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일반인 공개 대상 서비스는 아닙니다. 시범주행. 시범주행이고 네네네. 직원들 대상이고요. 네. 그래서 유종훈 기자 가면 태워주겠죠? 3%인데? 아, 당연히 태워주죠. 태워줘야 가죠. 아, 약속 받고 가야 되나? 당연하죠. 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비행값이 얼마인데 아, 그거. 테슬라 뭐 로보택시 타러 간다. 테슬라로부터 허락 받았다. 이렇게 일단 얘기해놓고 출발해. 12시간 안에 뭐 답이 나오겠지. 테슬라식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리고 네. 뭐 기껏 우리가 얘기했다 그런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그 트윗에다가 이제 리플 달고. 네. 예, 그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약속 대련 얘기가 첫 번째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약속 대련 뉴스도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해지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휴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공이죠. 그러니까 일단 약속 대련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시설 세 곳에 미국의 폭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타르하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을 했는데 보복을 하면서 일단 미국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미사일을 쏘겠다. 네. 네. 알아서 잘 피해라. 네. 라고 좀 미리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14발을 쏠 것이다. 아, 우리가 14발 받았으니까. 네, 니네가 14발을 쐈으니 네. 우리도 14발을 쏠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피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됐고,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 회의에서는 작전에 쓰인 미사일 수는 미국이 우리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폭탄 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카타르를 향해서 그러니까 쏘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행동은 형제 국가 카타르 형제 국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미사일 쏴놓고 이란이. 예, 네. 거기에 국민들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미사일은 쐈지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네. 라고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누구도 침략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그리고- 안 건드렸으니까 우리도 제발 건드리지 말아줘. 니네가 건드려서 내가 쐈는데 네. 나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네. 네. 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 그랬냐면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이? 고맙다. 아, 감사의 뜻. 감사해. 니네가 미사일을 쐈지만 고맙다. 이란에게 감사하다 그랬죠? 예. 이란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맙다. 거의 네. 인명 피해가 없었고 이란의 대응은 매우 약했고 14발 중에 13발이 격추가 됐고 한 발은 뭐 좀 노지에 떨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쏴주면 사실 이거는 훈련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 딱 우리 저 군대에서도 훈련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쏘면 뭐 이렇게 요격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전 훈련 비슷하게 해서 이건 고마운 일이지 진짜. 예. 돈 내고도 해야 되는 훈련인데
그냥 이렇게 실전 훈련을 해준 거니까 네. 또 요격하는 것도 테스트해서 그 요격 미사일도 나중에 이제 실전에 야 이렇게 우리 요격 잘 됐으니까 14개 중에 13개 저 때려 맞췄으니까 이거 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미국으로서는 진짜 고맙죠 이거는. 아,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어제 인남식 교수님 나와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것에 대한 계획이 있긴 했었지만 그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란이랑 협상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네. 상황에서 야 요거 그냥 나중에 꼭지만 따면 될 것 같은데 꼭지만 딱 따가지고 협상 그러니까 무력을 쓰려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무력을 썼지만 무력을 쓰려 그런 건 아니다. 네네. 그게 이제 요거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이남식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은 쐈지만 그 우리 무력은 안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던 글인데 이란은 핵시설 파괴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을 했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고 14발 중에 당연히 그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죠. 이란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 해줬으니까. 우리가 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방출이 됐습니다. 미국도 다치지 않았고 시스템으로 모두가 제거가 됐고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쏘고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란은 이 지역의 평화 화합을 위해 나갈 것이며 저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한테도 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이란도 좀 쏘지 않아 줄래? 네. 라고 해서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그 세심해요. 카타르가 맞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카타르가 맞으니까 그럼 카타르에서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카타르 국왕께 네. 너희가 맞았지만 보여주세요. 예,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 카타르에 맞았지만 미군 기지가 맞은 거 아니냐. 네. 사상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카타르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카타르 국왕님, 너네 국가에 미사일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건 미군 기지고 네. 사상자가 없었으니 반격하지 말아주세요. 그쵸. 혹여라도 확전될까봐 엄청 조심하네 진짜.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란과는 휴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미국 증시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코스피가 이거를 좀 반영해야 되지 받아야죠. 않겠나. 받아야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그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이렇게 유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조선 가다가 그쪽에 네.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유턴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특별히 뭐 이상 징후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혹시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유턴을 했었던 거고 네. 여기에 GPS 교란은 계속적으로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렇게 물리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네. GPS 교란은 지금적으로 있었긴 한데 뭐 유조선 두 척이 돌아섰지만 뭐 휴전을 한다고 하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제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상황이 좀 풀린 분위기입니다. 네. 네. 물론 또 진행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양쪽 다 전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능력을 없애냐 안 없애냐 이게 이제 제일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말죠. 하지 마. 예, 그 얘기는 복잡해.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만 오늘의 코스피만 생각하시죠. 오늘을 즐겨요. 네. 자. 근데 정말 핵전쟁 위험 거의 목전까지 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외교로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거를 이제 핵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그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좀 레디컬한 네. 쪽이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그거죠. 네. 상황이고 이란은 그냥 원래 종교 국가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러났다는 것만으로도 네. 오늘은 이 부분에만 해도 안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 얘기군요. 예, 그게 경제적인 현실은 둘째치고 네. 뭐가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 네. 그 일희할 일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뭐 이란 핵 협상을 고민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네. 그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맞아요. 소개를 보여주셨죠. 드리면서 네. 얘가 한 2주 정도 선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2주가 지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100원짜리에서 움직이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요 계엄 때 이게 네. 푹 떨어졌는데 계엄이 끝나고도 회복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08 여기가 거의 80대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108까지 오르면서 이 석 달 연속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그 5월 대비해서 6.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일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수 경기도 안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어쨌든 경제는 심리에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 지수가 올랐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뭘 일희를 하기에는 괜찮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현재 생활 형편 전망, 네.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이 6개 지수를 종합한 지수예요. 근데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향후 경기 전망과 현재 경기 판단의 오름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거 왜 그런 거 같냐라고 네. 했을 때 1번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2차 추경 편성,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들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게 심리도 심리인데 그 우리가 이제 부의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내 주머니에 현금이 늘어난 건 아닌데 네. 좀 쓰게 되죠. 네, 기분이가 좋아서 쓰게 되는 네, 정프로님. 네. 이제 좀 노트북 좀 사주실 때 되지 않았나. 아, 그럴까요? 때가 됐나요? 네. 주식을 팔진 않았지만 아. 기분이가 그렇죠, 그렇죠. 뭐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만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 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9포인트가 뛰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1년 뒤에 집값이 얼만큼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를 것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원래 10일 단위로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나올 때는 일희를 하고 나쁘게 나쁘게 나올 때는 나오면 무시하고 한 달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수출 지표가 이제 6월에 지금 8.4%가 늘었습니다. 이게 국제 통상 미국의 어떤 상호관세 그 논란 때문에 수출 지표가 5월 달에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5월 달 수출 지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을 드렸던 게 그 상호관세가 매겨질 거를 염두에 두고 4월에 좀 미리 땡겨간 수요가 좀 있어서 네. 이게 5월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4월에 이제 선수출 수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6월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그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가 무려 21%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5월에 자동차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망한 거 아닌가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승용차가 9.2% 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망하는 게 어려워요. 네. 우리가 반도체랑 자동차는 진짜 안 좋을 것 같다 그랬고 이
주가도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요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을 보면은 네. 반도체랑 자동차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은 반도체랑 자동차를 많이 샀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 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미국이 수출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4.3%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은 모습, 좀 차이를 좀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소비 심리가 꽤나 많이 회복이 됐고 4년 만에 최고까지 이제 올라갔다. 네. 네, 이런 소식 전해주셨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주가 얘기인데 네이버 주가가 어제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뭐 계속 오르네요. 네. 네. 근데 원래 인사 얘기를 굳이 뉴스 하면서 잘 안 하는데 네. 어제 그 인사 얘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7%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이버 그 한 달 동안 54% 올랐어요. 아하.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구제를 받으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 장관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중기벤처부 장관의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고문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전에 대통령실 그 AI 수석의 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발탁이 되면서 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이번에 그 한성숙 고문 네. 전 대표죠. 이분이 중기벤처부 장관에 선임이 되면서 어제 네이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이분 네. 76년생이거든요. 76년생 젊으시네요. 젊으세요. 거기 AI 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좀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원래 그 공무원 출신이긴 한데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거든요. 총리 밑에 네. 국무조정실장에 LG의 그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네. 어제 LG에서 2명이 장관이 됐고 네. 네이버에서 한 분이 장관이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노동부 장관의 그 기차를 그 운전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장관에 그 전화 발탁이 되셔가지고 운행 중에 전화 꺼놔서 이제 못 받았다가 나중에 전화 통화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어제 그 요 철도공사에서 이제 올라왔던 글인데 예. 네. 그 장관님 지금 저 기차 타고 계시다. 잘 안 보이는데 짤이에요, 짤. 예. 여기에 그 김영훈 그 현직 기관사 네. 이자 예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예, 지낸 예,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흥미로운 일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AI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였다 그러는데 그 한성숙 대표는 그 AI를 하시던 분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은 예전에 프로젝트 꽃이라고 해서 커머스 쪽을 많이 하시던 네. 분인데 전 이분이 굉장히 그때도 좀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국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작은 소상공인들은 이 자기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게 좀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뭐 마케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뭐 네.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이제 플랫폼이 거기에 뭐 마케팅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물류라든지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주는 이거를 프로젝트의 꽃이라 그래가지고 네. 당시 그러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이제 꽃을 잘 모른다. 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 꽃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물류를 해주면 이들도 꽃이 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의미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점은 한성숙 대표에 이어서 최수연 대표까지 네이버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커머스에서도 쿠팡처럼 진짜 커머스도 아니고 그냥 플랫폼으로서 노출만 시키는 네. 회사가 되면서 약간 광고판이 돼버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쿠팡은 막 물류도 자기가 투자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네. 네이버는 물류는 대한통운이 하고요. 뭐 장사는 소상공인이 하고요. 저희는 그냥 뭐 마케팅만 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테크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뜨린 측면도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 과기부 장관은 아니고 중기벤처부 장관이니까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돼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그렇겠네요.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인사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일기를 이끌어갈 주요 강료들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마 임명이 좀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앉느냐 이것도 이제 꽤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앞으로의 요즘에 코스피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더라고요. 네이버 많이 가잖아요. 이 정프로의 예지력. 네 18층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가격이면 들어가야 된다. 지금 4만 원쯤 하지 않았나? 아닌가? 29만 원. 아이 그래. 29만 원. 아이, 네, 꿈을 근데 잘못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네이버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직원분들 네이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네이버가 한창 그 빅테크, 한국의 빅테크다라고 하면서 주가 막 올라갈 때 이렇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 주가 손실이 만만치 않아 갖고 임원들한테 엄청 불만을 토로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좀 좋아지고 일단 주가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전 LG는 없습니다만 LG도 좀 받겠죠 탄력을. LG 지금 장관 2명 명. 배출했잖아요. 그니까 LG도 가격 좀 올라가겠지 뭐.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LG 울트라 PC 15인치 시리즈 노트북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A급 리퍼 제품이로 여기 이제 하얀색. 네. 아주 LG 디자인 워낙 이쁘게 잘 뽑으시니까 윈도우 11도 탑재가 돼 있고요. 램이 16기가 또 SSD 1테라. 와, 이 정도면 이제 1테라는 기본인가 봐요. 다 1테라네요. 1테라입니다. 그리고 GPU가 이제 그래픽 카드. 네. 요게 이제 엔비디아 거네요. 야. 엔비디아가 워낙 또 비싸잖아요, 그죠? 네. 보통 한 4-5천씩 하니까 요게 이제 MX450 GPU를 탑재한 거라 영상이나 사진 편집 또 요런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것들은 꽤 지원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요게 A급 리퍼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 AS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15개월 무상 보증 서비스까지 넣어드리고 지금 일단 사이즈는 15.6인치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거고요. 제 얼굴보다 큰. 내 얼굴이 더 크구나. 그건 오빠다. 네. 59만 8천 원. 59만 8천 원. 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LG 울트라 PC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삼성 것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삼성 것만 사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맞아요. 네, 난 무조건 삼성이다. 삼성 갤럭시북 고 노트북.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 CPU가 ARM CPU가 들어갔어요. ARM CPU가 들어갔는데 그래요? ARM은 보통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에 쓰잖아요. 저전력이죠. 그래서 그래요? 저전력이고 효율은 좋지만 우리가 요거 게이밍 노트북처럼 쓸 수는 없다. 게이밍 노트북처럼 쓸 수는 없는데 이런 건 어떤 분들한테 좋냐? 네.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애들이 노트북 사주면 게임하는데 게임은 못하고 게임은 약간 느려서 안 되고 그래요? 대신 이제 공부하거나 그 숙제하거나 이럴 때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갤럭시 북 고. 네. 네, 하여튼 요거는 LTE 지원도 돼서 요건 아마 인터넷도 그냥 마치 우리가 핸드폰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요금 쓰면 할 수 있듯이 요거는 꼭 와이파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동 중에 버스 타고 가다가든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가능한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태블릿에 가까운. 그러나 이제 노트북처럼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 키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게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27만 8천 원. 27만 8천 원. 27만 8천 원. 권 팀장님이 원한다면 요거 사드리겠습니다. 권 팀장님 원한다면 요걸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제 마우스 사달라니까 마우스. 마우스 하나 또 이렇게 준비해놨죠. 진짜요? 마우스. 요거는 이제 오늘 요 노트북 사시는 분들께 선착순을 가는 거니까 빨리 사셔야 됩니다. 네, 광마우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삼성 갤럭시북 그리고 LG 울트라 PC 노트북 2대 준비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또 본인의 필요에 맞는 걸로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이 정도는 깔끔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다 드렸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볼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